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토요일 지원 AI 뉴스 시작합니다. 대선을 열흘 앞둔 주말, 대선 후보와 주요 정치인이 강원도를 찾아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습니다. 태백 출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오늘 철원과 춘천을 잇따라 방문해 선거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강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생태평화특별자치도 전환 삼척 블루파워, 즉시 중단,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 등의 강원도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은경 총괄 선대위원장이 춘천과 원주를 찾아 이재명 후보를 지원 사격하고 춘천 출신 국민의힘 김종오 의원도 춘천을 방문해 한기호 의원 등과 합동 유세를 하며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단속을 위한 무인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도내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알고 보니 작동이 되지 않는 가짜 카메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을 따라 줄지어 걸어가는 어린이들. 공사 차량과 통학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혼잡한 도로지만 신호등조차 없어 어른 도움 없이는 길 건너기 쉽지 않습니다. 매일 등하굣길, 보안관과 봉사자들이 나와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아이들은 정문에 나오면 무조건 뜁니다. 무조건 뛰는데 여기가 너무 위험한 거야.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0여 명. 2년 전 학교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로 교통이 혼잡해지자 속초시는 통학로 안전을 위해 학교 앞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늘 불안했던 학부모들은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카메라 작동하지 않는 가짜 카메라였습니다. 기분 나쁘죠? 되게 서운 느낌이고 아이들 안전에도 안 좋고 아는 사람들은 아마 속도로 안 지킬 것 같은데. 속초시는 작동이 안 되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인근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로 신설 시기에 맞춰 단속 카메라를 다시 설치해야 해 예산 낭비를 막고자 임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영 시점을 지금은 아니라고 이제 시점은 서하고 협의했을 때 시하고 그때 운영을 하겠다 완공 이제 도로가 다 정식 개통되면 그 전에 시설물은 이제 완료해 놓고 그 시설물 설치해 놓으면 그 가시적인 효과는 있겠죠. 뭐 물론 LPN들하면 이제 운영하는 게 맞고. 아파트 준공까지 남은 기간은 1년. 가짜 카메라 설치로 법규 준수와 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에도 학부모들의 걱정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이제 보안관이랑 나와서 이제 하신다고 하셔도 이게 좀 시설이 완벽하게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파트 단지가 좀 생성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좀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속초시는 학부모와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 등과 협의해 단속 카메라 운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 강원자치도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4억 6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럼프스킨병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와 꿀벌 사육 농가 면역 증강제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닭전염성 기관지염,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 돼지유행성 설사병 백신 지원 등 축종별 맞춤형 질병 예방 사업도 새로 추진합니다. 횡성군이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전기차 산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인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도 최근 준공했는데요. 횡성군은 본격적인 이모빌리티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미래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전기차 산업. 자율주행 성능과 배터리 등 전기차 부품의 안정성이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묵계리 일대에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총 사업비는 3,500억 원, 72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땅에 전기차 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이곳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는 모두 3단계 사업으로 나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1단계 구역은 이모빌리티 시험 인증 특화단지로 조성됩니다.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평가센터 등 8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가장 핵심 사업인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가 최근 준공했습니다. 센터는 모듈형 전기 특장차 제작을 위한 시험 평가 장비 14종을 갖추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험 장비 안정성 신뢰성 평가와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모빌리티 이제 특화 단지에서 첫 번째 준공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전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운전 능력 평가 기반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차 시험 트랙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2단계 구역은 모빌리티 R&D 제조구역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합니다. 작년 7월 투자 선도직으로 선정돼 진입도로가 확보되면서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3단계 구역은 모빌리티 실증 체험구역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체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현재까지 이제 예산이 확보된 게 1,900억입니다. 2030년까지 추가로도 공모를 하면 계획상으로 한 3,500억 정도가 이곳에 이제 투자가 됩니다. 횡성군은 오는 2029년까지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강원 라이즈 사업을 통해 미래차 장비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박승주입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3명이 함께 즐기는 레고 페스티벌 티켓 패키지를 선보입니다. 이 패키지는 가족이나 지인 등 3명이 함께 레고랜드의 모든 놀이기구와 페스티벌을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1일 이용권 3장과 랜덤 레고 미니 피겨 3종 세트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다음 달 13일까지 한정 판매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 경제 관계에 대해 탐구하고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오늘 오후 산학협력관에서 남북러 정치 경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0 시대 남북러 삼각협력 전망을 비롯해 러북 조약 체결 이후 남북러 협력 사업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과 중국 대응 등이 발표됐습니다. 또 동해북부선 연결과 남북러 간 교통물류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동해안 지자체들이 수상안전관리 요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양양군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과 수상안전요원 등 117명을 모집해 다음 달 16일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구역 출입 통제와 수상 인명구조, 시설물 점검 등에 투입합니다. 고성군도 오는 7월 1일까지 수상안전요원 136명을 채용해 지역 내 30개 해수욕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88개의 해수욕장은 다음 달 28일 강릉 경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의 다리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첨단 분야 기업 탐방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강릉 원주대와 경동대, 상지대, 한라대 등 4개 대학과 함께 AI 스마트 로봇 아카데미와 AI 드론 등 첨단 분야 체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각 대학에 5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지역병원,
공공기관, 민간 기업을 탐방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올 여름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태풍 발생도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영월군이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을 추진합니다. 오는 10월까지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요령을 농가에 제공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응급 복구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와 농협,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기술 지원단도 운영합니다. 동해시가 폭염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동해시는 9월 말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TF팀을 구성해 상황 관리와 정보 전달, 대응 등의 업무를 전담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 장애인 관련 시설과 현장 노동자가 있는 현장을 상대로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